네, 인트로 수업 시간 잘 들으셨죠? 네, 이번에는 카피라이팅 이론 시간입니다. 이론하면 굉장히 좀 딱딱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는데,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피라이팅을 하시기 전에 몸풀기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몸풀기가 아니고 뇌풀기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가 뇌를 말랑말랑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카피를 쓰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인데요. 좀 다르게 표현해보는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직역을 하면 나의 위장에 나비가 살아요.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이상한 말이죠. 사실 이 문장의 뜻은 나 지금 떨려요. 나 지금 설레요. 긴장돼요.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뜻을 미국에 가니까 본인이 떨리거나 긴장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죠. 만약에 어떤 강의가 있거나 어떤 무대에 올라갈 때 예, 지금 제 위장에 나비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아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광고 카피를 잘 쓰는 이유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떨린다라고 하는 말을 저렇게 좀 샤프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팅의 첫 번째 뇌풀기, 몸풀기는 다르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머릿속에 안테나를 심어두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디어는 이미 세상에 다 널려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세상 곳곳에 도처에 아이디어는 이미 다 있는데요. 우리가 눈을 뜨지 않아서 우리가 머릿속에 안테나를 켜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고 지나갈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의성 끝판왕이라고 얘기하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Connecting the dots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점과 점들을 사물과 사물, 점과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창의성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시고 좋은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점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두면 연결이 되었을 때 그것이 창의성이 되고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멋진 카피를 쓰시기 위해서는 안테나를 세우시고 수많은 점들을 수집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 번째는 카피는 메시지를 정박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남자라면 이런 남자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남자를 표현한 듯한 아이콘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화장실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둘 다 남자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라고 써여져 있는 글자가 써여져 있는 곳을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콘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카피는 메시지를 정박시킵니다. 딱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여도 아마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여자라는 글자와 여자의 아이콘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 답은 자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카피라이터는 이 세 가지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기록하고 수집하고 메모하기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카피라이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버노트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요. 카피를 기록을 하고 브런치를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하고 또 업노트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메모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채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꼭 맞는 어플을 골라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카피라이터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카피에 있어서 정해진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낯선 단어를 쓰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단어에는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죠. 약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익숙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떠나갔을 때 아는 것처럼 반면에 낯선 단어에는 신선한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지 말아야 할 단어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명사에서는 사랑, 열정, 희망, 봉사, 배려, 친절, 용기, 미래가 있고, 형용사에서는 도전적인, 창의적인, 성실한, 아름다운, 예쁜, 고급스러운, 우아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의아함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쓰지 말라고요? 이제 이런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죠. 아니, I love 뉴욕은 가장 성공한 광고 캠페인이 아닙니까? I love 뉴욕은 가장 성공한 도시 브랜드의 카피라이팅 사례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맞는데요. 이 문장의 히트의 요인에는 사실 심플함에 있습니다. I love 뉴욕에는 어떠한 형용사나 부사나 이렇게 문장의 거품이 되는 꾸미는 요소가 없습니다. 나는 뉴욕을 사랑합니다. 딱 있어야 될 단어 문장만 있는 거죠. 만약에 I love 뉴욕 so much라든지 too much라든지 이렇게 꾸미는 말들이 있었다면 이 문장은 그만큼 히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또 쓰지 말아야 할 문장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제품입니다. 훌륭한 제품입니다. 아름다운 상품입니다. 놀라운 제품입니다. 이런 문장들입니다. 광고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교육 수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나왔었던 광고를 찾아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었던 시절에는 이러한 달콤하고 형용사적인, 부사적인 이런 꾸미는 문장들의 말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나 똑똑한 소비자가 된 시대에 더 이상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썼기 때문에 그 단어의 그 문장의 힘이 닳고 닳아져 버린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선거의 후보에서의 포스터의 카피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전부 다 저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유치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한 후보만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카피를 쓴 거죠. 굉장히 의아하죠. 아니, 일하려고 나온 사람이 왜 저렇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라고 해서 알고 보니까 저는 부정부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킬 수 없는 공약 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나열하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를 헤드카피로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후보들 사이에 굉장히 이 후보가 눈에 띄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카피 한 줄로 다른 경쟁사들을 따돌린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카피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카피의 핵심은 활용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점정은 용을 그린 다음에 가장 중요한 눈동자는 마지막에 딱 방점을 짓는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광고 카피라이팅은 바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광고를 기획을 하고 광고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점정을 딱 찍는 거죠. 일을 마무리를 짓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카피는 그 브랜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카피를 쓰실 때는 내가 카피라이터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갓이 되었구나. 내가 신이 되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브랜드의 카피를 써서 이 브랜드의 생명력을 줄 수 있을까? 지금 심장이 뛰고 있지 않는, 심장이 없는 이 무생물의 브랜드에게 내가 어떤 심장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내가 신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카피라이팅을 써보시면 정말 멋진 카피라이터가 되실 수 있고 카피라이팅이 탄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챕터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챕터로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